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인 카트리오나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는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한국 친구들은 가끔 아일랜드를 영국으로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일랜드는 유럽 서쪽에, 그러니까 영국의 왼쪽에 있는 데다 300년 정도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 문화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8,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죠. 이 부분은 한국이랑도 비슷하죠. 한국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서 일본이 항복하면서 광복을 찾게 되었다고 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한국과 아일랜드는 비슷한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IT 강국이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아일랜드의 주요 산업은 낙농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성공적인 자본 유치와 함께 유럽 지역의 전초기지로서 고속적인 발전을 했답니다. 특히 IT 분야의 성장으로 지금은 아일랜드가 유럽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 역시 IT가 고속 성장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일단 민족성 자체가 부지런하고 유태인 이상으로 머리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2차 대전 후 한국 전쟁까지 치르면서도 현재의 아일랜드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문화강국으로 몇 년 전에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알고 있어요. 경제, 문화 발전에 있어 한국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아일랜드는 고도의 경제 성장 발전을 이루면서도 오염이 되지 않는 깨끗한 자연환경과 빼어난 경치 덕분에 매년 4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아일랜드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는 아일랜드어보다 영어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영어 연수지로 인정받고 있어서 아일랜드에는 20만 명이 넘는 어학 연수생들이 온답니다. 제 남자친구인 태성이도 어학 연수를 위해 아일랜드로 오게 되었습니다. 태성이와 저는 같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국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에 300명 정도의 외국인 학생이 있습니다. 그중 태성이는 수석 졸업을 앞두고 있죠. 여기서도 한국인의 저력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태성이고 도서관에 제일 일찍 오는 사람도 태성이입니다. 그리고 클럽 활동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태성이입니다. 아르바이트와 병행하고 있는데도 수업에 절대 빠지지 않는 데다 가장 집중을 잘하는 학생으로도 교수님 사이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제 남자친구여서 콩깍지가 씌어 좋은 말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하루를 48시간으로 산다고 할 만큼 태성이는 열정적입니다. 그런 태성이가 정말 멋있어 보여서 제가 먼저 고백을 했을 정도입니다. 태성이 눈에 띄기 위해 그리고 그와 한마디라도 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그가 나갈 때까지 저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저는 꽤 봐줄 만한 미모를 갖고 있는 데다 집안 배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정통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현대에 와서야 신분이 없어졌느니 하지만 아직도 그 풍채가 남아있다 보니 제가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는 얼핏 보기엔 성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3분 정도 있고 아버지는 기사가 있는 차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어머니는 유명한 교육자 가문 출신에 지금은 대학 교수를 은퇴하시고 각종 덕망 있는 자리에 주요 요직을 맡으시며 사회 기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저는 어릴 적부터 물질적으로 정말 풍요로웠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자이신 어머니 밑에서 항상 겸손하고 낮추는 자세를 가지도록 배워왔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보진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함부로 사귀지도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따박따박 도서관 지킴이 같은 태성이의 성실한 학습 태도와 성적 그리고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높디 높은 제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죠. 제가 태성이에게 고백한 날은 학교 전체에 소문이 다 날 정도였습니다. 태성이를 좋아하는 여학생도 많았고 저를 좋아하는 남학생도 많았거든요. 태성이가 저의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들여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거절하면 체면치레도 못할 테고 여기저기 소문만 무성할 것이 뻔했거든요. 태성과의 교제는 학생으로서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좋았어요. 특히 태성이는 동양 철학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 저에게 요가부터 명상까지 마음을 훈련하는 법도 종종 알려줘서 소위 말로만 듣던 동양의 신비를 배우기도 했죠. 그는 어학원 수석 졸업을 앞두면서
더블린에 있는 IT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덜컥 취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야 그가 아일랜드에 있어도 좋지만 혹시나 한국으로 돌아가면 저도 한국으로 어학연수를 갈까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태성의 취업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한국 남자친구에 대해 별 말씀 없던 부모님께서 집으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하셨어요. 학생 신분을 넘어 평생의 배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엄격한 부모님께서 태성이를 먼저 보자고 하셔서 저는 내심 놀라기도 했고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 보니 한국에 대해 조금은 알고 계셨어요. 아시아지만 예의범절의 나라이고 민족성이 우수한 곳이라고 하셨죠. 아일랜드도 영국 못지않게 신사의 나라라고 할 만큼 매너가 중요한 곳이라 아버지는 동방에이지국으로 불리는 한국을 높이 평가하고 계셨습니다. 주말 저녁 태성이는 우리 집에 와서 가족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태성이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친밀하게 대해줬어요. 동양인이라지만 예상하셨던 것보다 체격도 좋고 듣던 대로 똑똑해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태성이의 한국식 예절, 그러니까 허리를 많이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과 식사 전에 어른이 수저를 먼저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리고 바른 자세, 어른을 존경하는 말투 등등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중요한 질문을 빼먹지 않았어요. 취업을 했는데 아일랜드에 정착할 생각인 것인지와 저를 결혼 상대자까지 생각하는지, 결혼하게 된다면 어디서 사는지, 그리고 가정을 꾸려갈 경제적 재능은 뭔지까지 물어보셨죠. 그러면서 태성의 한국집은 가정 형편이나 가정 환경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태성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잘 살지는 않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저 하나만은 잘 먹여 살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에 취직한 회사의 비전을 지켜보고 이곳에서 정착할지 미국으로 갈지 아니면 한국에서 사업을 할지 고민해 본다면서 꽤나 줏대 있는 답변을 했죠. 저는 아버지가 흡족한 미소를 감추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눅이 들 법도 한데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말투였거든요.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태성의 모습을 보니 제가 다 어깨가 뿜뿜했습니다. 졸업 후 태성은 부모님을 뵈러 한국에 잠시 다녀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어학연수로 2년을 이곳에서 보내면서 부모님을 안 뵌 지 오래되었고 예상치 않게 아일랜드에서 취직도 되는 바람에 귀국 일정을 확신할 수 없어서였죠. 졸업식이 끝나는 주에 보름 정도 부모님 안부를 확인하러 한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시면서 괜찮다면 카트리오나도 같이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은 결혼까지 승낙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성은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며 같이 잘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심력 끼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속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태성이 집으로 가는 길에 저와 태성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셔도 연애를 하겠지만 부모님의 허락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요. 그렇게 달콤한 하루가 성큼성큼 지나가고 드디어 한국으로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가오니 저는 갑자기 말 못할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좋아서 잊고 있었던 태성의 가정 형편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할 수도 있고 아일랜드에서 좋은 가문에 풍요롭게 자란 제 기준에서 한국에서 넉넉하지 않다는 수준은 혹시나 제가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곳은 아시아니까 뭔지 모를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며칠 뒤 우리는 한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바로 태성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태성이의 부모님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는 곳에서 산다고 했어요. 아일랜드나 다른 유럽에서의 아파트의 이미지는 솔직히 좋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낡기도 많이 낡은 건물들이 많죠. 저는 걱정이 현실이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태성의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앞에 도착한 저는 그야말로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는데요. 너무나도 으리으리했기 때문이었어요. 아파트 정문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조경들, 그리고 50층이 넘어가는 아파트의 높이는 마치 제가 두바이의 고층 건물에 있는지 한국에 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한국의 고급차를 포함한 유명 외제차들이 즐비했고 일부 차량들은 업체가 와서 손세차도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급진데다 고층까지도 신속히 갈 수 있는 초고속이었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등록된 차량 키만 소지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등록된 층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가 잠시 멈추고 문이 열렸는데 엘리베이터 입구에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여기 아파트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아파트 주민의 친인척이 방문하면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고 로비의 경호원들이 그것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시스템이 꼭 호텔 같았어요.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서 저는 더 놀랐는데요. 집 내부에는 아일랜드 최상류층이 사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식기세척기는 물론 빌트인 냉장고가 무려 2개나 갖추어져 있었어요. 인덕션부터 고급 오븐까지 평범한 가정집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재택근무가 일반화된 건지 집안에 홈오피스가 있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취향을 반영해서 오픈형 서재 공간이 있고 옆 복도는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마치 아지트 같은 업무 공간도 있었어요. 또한 거실에 있는 월패드라는 것은 실내 내부의 공기순환과 바닥, 난방,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의 호출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호화로운 집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날씨는 아직 최저 온도가 영하를 기록하는 시기였는데요. 아일랜드에서는 집이 추운 편입니다. 아일랜드 말고도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춥게 지내는 문화가 있어요. 저희 집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영하의 날씨에도 태성의 집은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바닥이 엄청 따뜻했다는 점이었어요. 태성의 부모님은 처음 저를 보시고는 놀라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하얗고 금발머리에 온실 속 화초 같은 이미지로 봤다고 하셨습니다. 국제 결혼이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과연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제 생에 한 번도 요리, 청소라곤 한 적도 없지만 태성의 부모님께는 제가 차차 배워서 잘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성이는 부모님에게 같이 저와 오랫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교육자 집안에서 커서 모난 것 없이 컸으니 국제 결혼도 잘 적응할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태성이의 아버지께서는 벌써 여자친구 편드는 것 보니 짝이 이미 정해진 것 같다며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자리가 끝나고 부모님 집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왜 아일랜드에서는 자신이 잘 못 사는 것처럼 이야기했냐고요. 사실대로 말했으면 저의 부모님이 걱정을 덜 하실 수도 있지 않았냐고요. 태성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잘 사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잘 산다고 얘기해봤자 그건 부모님의 재력이지 나의 능력이 아니니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태성은 제 부모님이 태성의 부모님 배경이 아닌 자신만을 놓고 봐주길 바랬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제가 태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에서 인사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궁금해하시는 부모님에게 제가 경험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애써 덤덤하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당연히 좋아하셨을 겁니다. 딸의 결혼 상대의 집안이 넉넉한 것을 마다할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태성과 저는 예쁜 연애를 이어나가고 있답니다. 카트리오나 씨와 태성 씨의 행복한 앞날 응원하겠습니다. 감동 돋보기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사연을 더보기란에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